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34살이고 서울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아내와 저는 둘 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 기억에 깊이 남은 일이 있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고 하죠. 우리 가족은 두 사람 모두 직장인이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서로의 회사 일과 일정을 맞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집에 있을 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2일 1박의 워크숍을 열게 되어 집을 잠시 떠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가 여행을 간다고 들었을 때 조금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아마 여러분도 그 느낌을 알겠죠. 그래서 아내가 워크숍을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 치킨을 시켜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오랜만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갈까?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부모님을 오래 뵙지 못했네요. 부모님은 항상 저를 걱정하시고 저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부모님 집에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댁에 갈까 해. 너 없이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고 부모님을 오랫동안 못 봤잖아. 하지만 무언가가 제게 말을 걸었고 아내는 제가 의도한 바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뭔가가 있었어요. 눈썹이 조금 찌푸려져 있더니 마치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아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는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안 있을 때 부모님 집에 가는 게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하려는 거야?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내에게 설명하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닌지 되묻게 되죠. 나는 그저 가끔 부모님을 뵙고 싶었을 뿐, 특히 두 사람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부모님 집에 가는 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설명을 하려 했을 때 아내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표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알았어 가. 하지만 워크숍 끝나고 가 라고 말하며 끝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닌 걸 알았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일상적인 걱정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아침에 부모님과 형을 만났을 때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방문한 게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효도하는 게 아닌가? 효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나는 혼자서 차를 운전하며 이런 생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고 마치 그 모든 멜로디가 이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당신이 자신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죠.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부모님 외에도 시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항상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매력적입니다. 제가 솔로였을 때는 늘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녀를 존경할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맞이한 건 시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농장에서 일하시고 형은 회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집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에 면역이 된 듯 항상 우아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성민아. 그녀가 따뜻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우이는 여전히 정말 아름다워. 간단한 칭찬처럼 말했지만 그 순간 그 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무 일도 없었어. 분명히 이상한 건 없었지만 공기 중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형 부모님 그리고 동네의 최근 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오다 보니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이야기하면서 신우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며 앉아 있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양심이 자꾸 신경이 쓰였고 나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이곳에 있었으니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나를 보며 약간 놀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성민아, 네가 이렇게 말을 잘 하다니. 나는 그 말에 놀라며 내가 얼마나 조용한 사람인지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신우이와 함께 준비를 도왔습니다. 큰일은 아니었고 그냥 양파를 깎고 당근을 썰 정도의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칭찬했습니다. 와, 너 정말 잘하네.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그냥 웃기만 했고 곧 말했습니다. 아, 아내가 집에서 요리하라고 시켜서 사실 이런 거 잘 안 해. 나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신우이의 칭찬을 들으니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그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 집에서 오랜만에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나누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신우이와 나는 부엌에서 함께 일하면서 항상 더 조용한 성격인 형은 다른 곳에서 있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릴 적 형과 함께 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유 없이 그저 즐겁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었죠. 밤이 다가오고 결국 부모님은 농장에서 돌아오셨고 형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가족을 보게 되어서 그랬던 것 같지만 모두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주 못 온 게 미안했지만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형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야, 성민아, 오랜만이다. 왜 얼굴이 이렇게 늙어 보이지? 이게 칭찬인지 농담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다시 모여있는 게 좋았습니다. 예전처럼 형의 말을 웃으며 받아들이고 형, 나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그런데 왜 내 배가 이렇게 나왔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웃었고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왔다는 생각에 오늘 술 한잔 할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바로 동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잔하자. 성민아, 내가 술 좀 준비할게. 그렇게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세심한 어머니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신우이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기분 좋았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 모임의 따스함이었습니다. 밤은 술과 웃음 속에 흘러갔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이 시간을 녹여버리듯 우리가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가족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술을 더 마시고 나자 모두들 더 활기차게 대화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5번은 들었지만 술 기운에 그 순간 그 이야기들이 새롭고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축구 경기에서 큰 기회를 잡고 골을 넣었더니 다들 나를 영웅처럼 쳐다봤지. 이 말을 들은 형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 벌써 10번은 들었어요. 그 골 말고도 말이죠. 아버지는 술을 놓고 웃으며 자신을 비웃었고
아이 참, 그 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너는 몰라. 그 덕분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단 말이야. 라며 자신이 그 골로 동네에서 왕처럼 대접받았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골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얘기하며 자기가 사는 동네와 이웃들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남자, 언제나 과거 이야기만 해. 성민아, 아버지랑 이런 대화하지 마. 나는 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이런 작은 일들이 모든 걸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술 마시면 친구들이랑 예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전인가? 형과 일에 대해 대화하면서 형은 술이 좀 취해져서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성민아, 요즘 회사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 형은 팀장에 대해 웃긴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밤 12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술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형은 방으로 가며 내게도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켠에서 거의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보며 그때 혼자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은 모든 구석에 술병과 안주가 흩어져 있고 모두가 어느 정도 취해 있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매력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술자리의 끝,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혼란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부엌에서 혼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러자 그녀가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성민아, 그냥 쉬어. 오랜만에 왔잖아. 너는 이걸 할 필요 없는데. 알겠지만 나는 이게 못 견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부엌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말없이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밤중 가장 차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와 삶의 작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편안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대화는 계속해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같은 간단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생각하는 듯 보였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말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쉽지 않아.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물었습니다. 왜? 네가 뭔가 잘못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대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녀는 대답했고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에너지 넘치고 밝은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그녀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가끔 바보 같아. 잘생기고 멋있고 그냥 칭찬하려고 했는데 결국 위로처럼 말하게 되었어. 내가 말을 마쳤을 때 신우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나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술이 취해서였거나 그냥 솔직해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네가 내 형과 결혼했잖아. 나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시 내가 말한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를 바라보니 그녀는 완전히 멈춰서 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넌 나를 여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고 난감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걸 알았고 바로 사과하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신우이. 더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나는 간단히 사과하며 술을 들고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우이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말한 거 고마워. 가끔은 나도 사람들에게 내가 여자처럼 보이고 싶다고 말해. 그녀가 진지하게 말하는 건지 술 때문인지 잘 몰랐지만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빠르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거지 끝났어. 이제 잠깐 쉬어. 내가 여기 마무리할게. 나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준 후 나는 신우이를 부모님 방으로 데려다주고 나는 손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눕자 하루 종일 운전하고 술을 마셔서 피곤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우이와의 상황도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잠이나 자고 모든 게 진정되기를 바랐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마치 내 휴식을 방해하려는 듯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 두드림에 나는 눈을 비비며 누가 이 시간에 올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믿을 수 없었지만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신우이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말을 더듬고 있을 때 신우이는 내 침대에 몸을 던지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어떤 해방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누군가에게 여자처럼 보여지고 싶어.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리며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란스러움이 나를 휩싸였고 동시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그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상적인 루틴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을 인사하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고 집을 나설 때는 어젯밤의 일을 지우려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신우이가 아마 내가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불편했던 순간을 넘기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아빠, 형, 신우이 다들 잘 지내? 나 곧 돌아올게. 몸 조심해. 나는 평범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바로 침대로 갔고 그 일어난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신우이와의 일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나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이는 여전히 형과 잘 지내며 나를 만날 때는 그 특유의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마치 그 밤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흘러갔고 나 역시 그녀처럼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직장에서 바빴고 나도 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부모님 집에 가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때때로 그 밤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삶은 계속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밤의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일상적인 루틴을 따르며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직장에서 바빴고 그 덕분에 가끔 나타나는 감정적인 거리감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이전보다 더 친절해 보였고 항상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친절함이 가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우리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술이 말을 했던 걸까요? 나는 그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때때로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아침 다른 날처럼 부모님 집에 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신우이가 혼자 거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슬픔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이해의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때 그녀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성민아,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오도 그 일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 알아. 나도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없어. 만약 언젠가 얘기하고 싶으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간단하고 진지한 말이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조금 덜어주었지만 동시에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어딘가 그녀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며 대답할 용기를 모았습니다. 고마워, 신우이. 나도. 우리 사이가 이상해지길 원하지 않았어. 그냥 계속 나아가자, 그렇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우리는 잠시 동안의 긴장감을 떨쳐버린 듯 했습니다. 대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알지 못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우이가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상황을 유지하려는 내 필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바로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의 다른 일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혼란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던 중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공기 중에 떠있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뭔가가 생겨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친근한 신우이는 마치 자신의 존재와 제스처,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더욱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섬세한 변화였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의 공간이 점점 더 무겁게 변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그 새로운 분위기에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가볍고도 강렬하게 내 코끝을 스치며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싸듯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민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더 강렬하고 너 정말로 이 상황에 편안해. 알다시피 인생은 짧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 나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까움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손이 이제 내 손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거의 내 손을 만질 듯한 그 움직임.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고 그것은 서둘러 피하려 하지 않는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기 중에는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 차 터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세심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몸은 내 정신을 배신하는 듯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말보다는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 그 강렬한 시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가까운, 더 친밀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축적된 긴장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리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생긴 걸까? 확실한 것은 그 오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